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7번째 레드 시간에는 K리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K리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상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K리그 각 클럽의 물론 K리그 1 클럽들입니다. 각 클럽의 왕은 누구냐? 킹, 왕, 짱은 누구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빠지면은 전체적인 경기가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저 팀이. 예, 그 정도가 조금 심해 보이는 선수를 저는 킹왕짱으로 했거든요. 임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승점을 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아.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결과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예, 예, 가져다 주는데 누가 가장 큰 공헌을 했는가. 어, 네, 이 부분을 어. 저는 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기준이기도 하면서 또 미세하게 미묘하게 좀 차이도 있는 것 네. 같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 시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3.1절 저녁입니다. 네. 3.1절 저녁이니까 4경기가 있었어요. 2시와 4시 반에 4경기가 있었고 내일 이제 저희는 2경기는 못 본 상황에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일부 팀들은 지금 3경기를 치렀고 그렇지 않은 내일 경기 치르는 팀들은 이제 2경기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그냥 중간 순위를 토대로 일단 말하는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저희 녹화 기준상 1위에 오른 울산 네. 킹 왕짱은 당연히 홍명보 감독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선수만 다루겠습니다. 울산의 이명철 의원의 킹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죠? 한 선수가 생각이 딱 납니다. 근데 이 선수는 왠지 주니어님이 꼽으셨을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어떤 선수인지 그러면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선수는 제가 당연히 최고로 꼽고 싶지만 주니어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일부러 네. 두 번째 선수를 좀 골랐습니다. 이규성 선수입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승점을 가져다 주는 게 무조건 골을 넣는 것에 좀 지켜야 된다고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면 너무 공격수 쪽으로 편중이 가니까요. 그렇겠죠. 네, 예. 팀의 밸런스, 활동량 혹은 중원에서의 어떤 역할, 수비수라면 수비수에서의 역할, 수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누가 더 팀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면서 안정적인 보탬이 되어줬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여도를 평가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따가 말씀드릴 한 선수를 빼고 네. 이규성 선수가 놀라운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규성 선수가 활동량이 워낙에 많아서 이 울산의 중원에 있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역시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규성 선수의 존재감이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볼을 갖고 있을 때 돌파라든지 혹은 패스기를 보는 능력. 이규성 선수가 이전에 뛰었던 성남에서도 마찬가지고 패스를 배급하는 능력 역시도 K리그 1에서 보여줬는데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할 때는 전환을 해주고 또 본인이 직접 패스를 줄 수 있을 땐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뿌려주고 이러한 이 이규성 선수의 중원 영향력을 바탕으로 2선에서 뛰는 뭐 아마노준 그리고 뭐 바코와 같은 가짜 9번의 선수 그리고 좌우 윙에 있는 뭐 이청용 선수도 이번에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모습을 울산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역시 중원에서 확실하게 볼 배급과 활동량을 보여준 이규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슈팅도 활발하게 때려서 저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규성이 중원에서 정말 다양한 플레이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울산의 승점 획득이 가능하다. 그 적응기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규성 선수가 물론 팀으로 보면 이제 울산에 돌아온 거긴 한데 네. 사실 뭐 K리그에서는 엄청난 베테랑이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상무에서 네. 이미 상주 상무 뛸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로 이미 올라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 잘하리라고 생각은 됐었는데 오자마자 이명철 해설위원이 킹으로 네.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킹만호 준을 꼽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첫 번째라는 점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킹만호 준 선수, 아마노 준 선수의 활약은 K리그 지금 오늘까지 지금 3경기를 울산이 치렀는데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울산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의 상당수가 아마노 준 선수와 뭔가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남전은 그냥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네, 본인이 시작부터 끝을 다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골, 상대 퇴장, 네. 페널티 획득 등등. 그것도 2번이나 했죠. 페널티. 그렇죠. 사실 저는 바코 선수도 울산의 킹 후보로 조금 생각은 했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규성과 아마노준이 마치 이니에스타가 2명 온 것 같다. 임의원님은 이규성 선수가 이니에스타면서도 좀 차비에 또 가까운 네. 롤이 있지 않느냐. 그걸 그렇죠. 보신 것 같고 저는 아마노준 선수의 이니에스타면서도 또 메시에 약간 가까운 롤까지. 그러니까 아마노준 선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코 선수가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도 뭐 엄원상 선수가 사실 거기에 쓰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노준 선수가 또 그 위치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노준 선수 역할도 거의 뭐 이니에스타면서 메시 롤까지도 약간 결부가 된 그리고 상대 그 파울 얻어내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또 메시 선수 좀 비슷한 그 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마노준 선수를 킹으로 꼽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미호님이나 저나 울산에 어떻게 보면 새로 추가된 자원들, 새로 추가된 자원들 속에서 오히려 킹을 꼽았다는 것이 기존 자원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면도 있는데 울산이 워낙에 좋은 멤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이미호님은 울산 킹은 이규성, 저는 아마노준으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2등을 달리고 있는 이 팀 대단하죠. 인천. 네. 인천의 돌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인천이 기본적으로 올 시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됐고 딱히 뚜렷한 약점도 별로 없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승점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미호님의 인천킹은 누굽니까? 2라운드 서울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서울의 그 풀백 올라간 뒷공간을 사이드의 속도를 바탕으로 김보석 같은 선수들에게 공간을 주고 패스를 뿌리면서 확실하게 역습을 살려내는 모습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서울이 중원 우위를 바탕으로 뭔가 공격을 풀어가려고 해도 인천의 중원이 오히려 버티면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름 선수를 꼽고 싶어요. 네. 여름 선수가 활동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정말 그라운드에 볼이 갈 때마다 여기도 여름이 있고 저기도 여름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름 선수의 활동량이 굉장했는데 이명주 선수도 역시 룸부신 플레이를 보여줬고 중원 장악과 볼 풀어내는 빈도에 있어서는 이명주 그리고 또 파트너로 나오는 김도혁 선수도 활동량이 대단했는데 이들이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여름 선수의 파이터적인 기질과 활동량의 역할이 컸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를 보면 여름 선수의 볼 간수 능력과 배급 능력도 우리가 미드필더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 매우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그러나 저는 그냥 킹명주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약간씩 그러니까 바뀌네요. 네.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 근데 인천은 그 기존의 무고사 아길라르 선수도 있고 또 인천의 정신하면 가장 떠오르는 선수는 김도혁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주 멀티플레이를 해주면서 정말 팀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잘 해내는 선수가 김도혁 선수인데 이 선수들에게도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역시 인천도 새로 추가된 자원들 이명철 의원님은 여름 저는 이명주 그러니까 인천이 좋아지긴 좋아진 거예요. 영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된 자원에서 벌써 이렇게 킹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인천이 상당히 올라온 팀이라는 걸 벌써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고민을 좀 했던 선수가 강민수 선수도 있었어요. 서울 측면 공격을 그냥 자기가 다 커버해서 막아내는데 우리가 아는 베테랑 강민수의 모습이 중앙 측면 가리지 않고 다 나왔다. 넓게 커버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역시 든든한 수비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라운드 때 부상까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전에 또 몇 시간 전에 끝난 경기에서 세 번째 3라운드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강원전에서도 강민수 선수 활약이 뛰어났는데 강민수 선수도 있고 아직 뛰진 못하지만 또 김광석 선수도 또 잠재적으로 또 사실 인천팀이 가능한 선수인데 어쨌든 좀 미안하지만 저는 이명주, 이미현님은 여름 선수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 그럼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킹은 그 선수입니까? 저는 그 선수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마음에 든 선수가 있어요. 중앙 수비수고요. 왼발을 쓰는 선수입니다. 아. 이한범입니다. 제가 그 선수라고 했을 땐 사실은 전 기성용 선수 얘기를 했는데 기성용도 아니고 오스마르도 아니고 이한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준비할 때 이한범 선수가 킹 후보이긴 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한범 선수를 꼽지는 않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기성용 선수거든요. 근데 이한범 선수는 약간 현재의 킹이라기보다는 약간 미래의 킹 아니냐. 네. 약간. 매우 조만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에서 저는 그냥 기성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한범 선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는 진짜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근데 지금도 이한범 선수의 기여도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전술적으로 이한범 선수한테 안익수 감독이 대인 수비 역할을 주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무고사 같은 선수들을 상대할 때도 이한범 선수가 자신이 막아야 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막아주는 모습으로 상대의 경기 영향력과 혹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을 줄이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든든하게 수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한범 선수가 프로필상 키가 지금 190cm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태클 능력, 볼에 대한 어떤 시야를 넓혀서 공격수가 볼을 터치할 때도 간격을 잘 좁혀놔서 잘 조절을 해서 태클을 들어가거나 볼을 뺏어내거나 아니면 거리를 좀 좁혀서 각도를 제한하는 형태의 수비를 이한범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 수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울이 수비적인 전술을 펼칠 때 이한범 선수를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올 시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미 앞선 경기들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왼발 빌드업 능력은 서울의 후방, 특히 왼쪽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기성용 선수로 네. 한 이유는 우리 국가대표팀 빌드업에 있어서도 기성용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현재 익수볼에게도 기성용은 중요하다. 기성용이 과연 안 뛰었을 때 익수볼이 지금만큼 잘 구현이 될 것인가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안익수 감독이 정말 틀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서울은 뭐 기성용 선수 없어도 어느 정도 좋은 축구를 할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성용이 있는 서울과 기성용이 없는 서울은 저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직은 기성용 선수로 뽑았는데 근데 이한범 선수 뽑으신 그 논리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이한범 선수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득점도 꽤 많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왜냐면 제공권 그 공중볼 능력이 아주 좋아요. 몸의 무게가 확실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서울이 약간 우려되는 거는 오늘 경기도 그랬지만 측면 뒷공간을 상대가 노리고 들어왔을 때 맨체스터 시티와 똑같습니다. 역습자라고 측면을 넓게 확실하게 속도를 살려서 파고드는 팀한테 전술상 약점을 어쩔 수 없이 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 지금 인천전도 그렇고 오늘 끝났던 이 성남전도 그렇고 승점을 서울이 원하는 만큼 따지 못한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 그 익수볼이 그런데 그거에도 또 대응을 하시겠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러한 역습 시도를 상대팀들이 했는데 옵사이드 트랩이 진짜 기가 막히게 형성됐잖아요. 근데 옵사이드 트랩은 한두 번 뚫렸을 때는 네. 그래도 위험한 거죠. 그렇죠. 물론 그거를 아주 깨끗하게 잘 깔끔하게 구사하는 것 자체가 팀의 조직력이요 실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네. 존재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천원정 때처럼 잔디 상태가 패스 플레이를 하기 좀 녹록지 않은 곳일 때 그럴 때는 서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 보이더라고요. 안익수 감독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오직 익숙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팀은 김천입니다. 네. 김천도 워낙에 뭐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서 이 킹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수의 포항전 경기 내용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3대2로 이제 김천이 이겼죠. 네. 이 경기 승리에 있어서는 구성윤 골키퍼가 가장 큰 공헌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구성윤 선수가 대표팀의 지금 서드키퍼기도 하고 발탁이 꾸준히 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프로필상 키를 보니까 196cm인데 이거 그냥 실제 중계를 봐도 일단 이 선수는 몸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다, 거대하다라는 느낌 자체가 좀 드는 골키퍼고요. 그 K리그의 티보 크루투아 아닙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진짜 팔 길고 키 크고 어떤 몸 자체로 골대 사이즈를 자기가 커버하는 느낌. 그 이거는- 성도 비슷하잖아요. 구르투아.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성이 유사해요. 예, 이제로 이제 쿠성윤 혹은 구성윤도 K리그 1의 베스트로 쭉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윤 골키퍼가 이제 선방을 할 때 보면은 정면에서 볼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게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포항의 뭐 헤더와 같은 또 이광혁 선수 슈팅 같은 부분들 구석으로 몰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구성윤 골키퍼가 워낙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정면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선방을 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위치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방을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워낙 구석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 슈팅, 헤더에 대해서 반사신경이 뛰어나고 특히 저는 볼 처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항이 이날 진짜 미친 듯이 기회를 잡았고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구성윤 골키퍼가 김천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래서 구성윤 골키퍼가 킹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전에 무실점도 있었죠.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저도 김천의 킹은 구성윤 골키퍼입니다. 구르투아 골키퍼입니다. 구르투아,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그 고승범, 이영재, 권창훈으로 이어지는 그 정말 호화로운 트리오. 여기에 조규성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잘하고 있죠. 막상 조규성이 있는 김천과 없는 김천을 상상해 보면 아마 상대 수비가 느끼는 부담이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천이 전체적으로 멤버가 대단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구성윤이 가장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프리뷰 시간이나 뭐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태환 감독이 이제는 그 상무 운영에 완벽하게 이제 통달을 해서 사실 전역해도 상무가 별로 전력이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구성윤이 전역할 때는
조금 아쉬워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 자리가. 네. 물론 또 거기에 이제 대안들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구성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하동문 구성윤입니다. 네, 네. 경기 영향력, 승점을 벌어다주는 영향력은 지난 경기들에서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하동문이 나왔어요. 다음은 현재 순위 저희 녹화 기준으로 5위가 두 팀이에요. 네. 전북과 강원인데 지난 시즌 기준 성적 기준으로 전북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전북의 킹은 누구죠? 이 선수는 현재로선 전술 그 자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교체 투입이 됐을 때 영향력이 남다르고 최근에 또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해서 누군지 알겠네요. 아시죠? 네, 예, 네. 문선민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네. 저도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북의 부킹이에요. 아 부킹. 따로 또 있으시군요. 네. 부킹이 아니라 부킹. 네, 부킹. 네. 그러니까 한 선수를 킹으로 선정했고 그런데 이 선수가 사실상 거의 킹이다라고 생각한 또 한 명의 후보가 네. 문선민 선수예요. 그런데 문선민 선수가 킹이면 요건 좀 재밌지 않아요? 킹이 교체로 나와.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킹 카드를 숨겨두고 네. 있는 거예요? 킹 카드를 숨겨두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킹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의 경기 내용은 답답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북은 조금 경기 내용이 올라와야 한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고요. 아니 문선민 선수를 킹으로 꼽으셨으니까 네. 그럼 요 질문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선민 선발 카드는 어때요? 저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발로 나와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지만 저는 왠지 서브로 남겨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를 완벽하게 파괴하기 네. 위해서. 최근에 전북 경기를 보면 상대가 이제 어느 정도 김상식 감독의 전술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중앙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빌드업을 할 때 그래서 전북이 중원의 움직임이 부족해지면서 측면 쪽으로만 몰리게 되고 그 가운데 측면 쪽에서 선수들 뭐 쿠니모토 같은 선수들, 김보경 같은 선수들 참여하면서 뭐 송민기도 마찬가지고 측면에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수적우회를 만들고 결국은 측면에서 다시 박스로 보내는 과정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이 카드가 이미 중원에서의 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전북이 측면만 단조롭게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오히려 측면 쪽으로 네. 전북의 볼을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측면에서 틀어막겠다. 상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전북은 측면으로만 모이면 어떻게든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에 맞춤 전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선민 선수를 선발로 쓸 시에는 경기 중 변화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중 변화 수단은 남겨놔야 한다. 그리고 문선민이 투입됐을 때 뭐 꼽은 이유로도 지금 바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구스타보 선수도 거의 비슷하게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구스타보 선수가 전방에 남아 있습니다. 구스타보를 향해서 전북도 중앙에서 볼이 너무 안 풀리니까 롱볼을 올리고 문선민 선수가 측면에서 단순한 드리블, 움직임도 좋지만 구스타보가 떨궈내는 세컨볼을 받아내는 움직임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롱볼로 구스타보에게 변화를 주는 게 전북의 전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 전술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선민이 피치에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문선민은 경기 중 교체 카드로 현재로서는 김상식 감독이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줄이고 네. 저의 킹은 그냥 홍정호 선수 하겠습니다. 홍정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북이 결국은 상대에게 중원에서부터 빌드업을 방해를 당하면서 측면으로 몰리면서 단조로운 패턴에 결국 지루한 전반전을 치를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실점 위기도 꽤 나오거든요. 왜? 자신들이 골을 막 시원하게 넣고 앞서가는 상황이 잘 안 나오면 그 전북이라고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전북을 구원해줘서 문선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선수가 누구냐? 홍정호. 홍정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홍정호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상대한테 압박을 당했을 때 은근 후방 지역에서 실수가 나오고 볼을 좀 빼앗기기도 하는 전북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런 위기 관리를 뒤에서 홍정호 선수가 든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밸런스가 잘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홍정호 선수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문선민 카드의 효용성 자체가 네. 마구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홍정호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녹화 기준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 네. 강원 킹은 연스 감독 말고 누굽니까 선수 중에서? 성남전 경기 내용이 역시 많이 생각이 납니다. 80분 정도 사실 성남한테 경기 내용을 내주고 이후에 마상훈의 실수를 디노가 확실하게 낚아채고 김대원 선수도 가마차기로 한 방을 터뜨리면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마지막 10분이 있기까지는 80분을 잘 버텨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유상훈 골키퍼가
그 80분을 오. 버텨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훈 골키퍼라면 또 윤스 감독의 PD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가장 좀 놀라웠던 것은 유상훈 골키퍼가 사실 최근에 안익수 감독이 이제 서울에 부임하고서는 양한빈 골키퍼가 계속 주전으로 나오면서 유상훈 골키퍼는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겠느냐. 강원으로 영입될 당시 역시 우려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키퍼진에는 경쟁이 있을 것이다. 유상훈이 주전을 확실히 책임질지는 미지수다라고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나왔고 유상훈 골키퍼가 일단 큰 키를 바탕으로 공중볼 처리도 매끄럽게 해줄 뿐더러 결정적인 선방을 여러 차례 해줬어요. 그리고 이 큰 키가 주요했던 이유는 성남의 뮬리치를 막을 때 키퍼가 나와서 뮬리치의 높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80분을 버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상훈 골키퍼가 역시 승점을 벌어다 주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 사견을 담아서 이 선수가 의외의 활약을 하면서 강원이 좀 버틸 수 있었다. 딱 한 명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겹칠 수도 있어요. 서민우 선수입니다. 네, 서민우 선수가 네. 아주 멀티플레이어가 잘 돼 있죠 네. 지금. 네. 그리고 포지션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센터백으로 좀 뛰고 있는 올 시즌 서민우 네. 선수인데 잘했어요. 뮬리치 선수를 잘 틀어막았고 열심히 이제 투지 있게 중앙 수비 지역에서 위치를 잡아주고 결정적 수비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서민우 선수의 이런 돌발적인 센터백 기용의 성공도 강원의 초반 레이스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원의 전술적 컨셉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골키퍼라든가 네. 이렇게 수비를 보는 선수라든가 뒤쪽에 있는 선수에서 킹이 나오는 것도 합리적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은 강원의 킹은 한국영 선수 아닙니까? 한국영. 그런데 지금 네. 부상 중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못 나오겠죠. 예, 그런 한국영 선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 주제를 다시 하면은 저는 한국영이라고 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킹은 저는 김대원 선수 하겠습니다. 김대원. 네, 킹대원. 네. 네. 중요할 때 한 건을 해줬죠.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수비를 물론 실리적으로 견고하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일단 강호는. 그런데 여기서 킹대원이 없으면 공격이 정말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느낌상. 네. 그러니까 견고한 실리 위주의 컨셉을 가져가더라도 결국은 날카로운 역습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팀은 그냥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강원의 전체 시스템에서 김대원 선수가 없으면 공격 풀어가기가 매우 곤란할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영 선수가 잠재적으로는 역시 킹이고 그리고 저는 잠재적으로 디노 선수도 잘하면 네. 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디노 선수가 지금까지 보면 움직임이 오늘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회는 조금 놓친 게 있지만은 전체적인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땐 디노 선수도 괜찮아 보여서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면 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킹대원으로 할래요. 예. 공격진 구성이 지금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킹대원의 개인 역량이 보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은 유상훈 골키퍼, 저는 김대원 선수로 이제 강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7등 달리고 있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하긴 한데 오늘 그래도 귀중한 승리를 거뒀어요. 제주. 제주 킹은 누굽니까? 제주의 킹은 제르소도 고민을 했고 근데 정우재를 꼽았습니다. 네. 네, 제르소 선수도 물론 굉장히 민첩하게 그리고 좀 볼 간수를 해내면서 특유의 그 탄력 있는 모습으로 왼쪽의 공격을 잘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우재 선수의 윙백에서 나오는 그 원동력은 특히 수원전 승리 과정을 보면 박건하 감독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지만 수원도 전술적인 핵심은 윙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윙백에 대한 이 사이드의 대결을 정우재 선수가 완벽하게 이겨냈기 때문에 제주가 이 경기에서 자신들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왼쪽에 정우재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투지가 있고요. 저돌적인 면모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통해서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는 상황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드리블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슈팅까지 때리고 오는 과감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선수죠. 포항전에는 정훈 선수를 이제 후반전에 조금 전진을 시키면서 정훈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왼발로 패스를 줄 때 정우재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름 확실한 변화, 영향력이 보여졌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왼쪽의 존재감은 역시 정우재 선수를 제주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킹 저는 생각할 때 네. 3명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정우재 선수가. 그러니까 정우재 선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술적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이제 오늘 끝난 그 수원전에서 정우재의 그 버티고 들어가는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만들었죠. 네, 네. 제주가 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3대 후보 중에 저도 정우재 선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명은 공식 기자회견 이제 갖는다고 하지만 구자철 선수가 그래도 잠재적으로 킹이 될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킹창민 킹창민. 네, 이창민 선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 올 시즌에 특히 호화로운 영입을 많이 하면서 많은 또 기대를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멤버 구성이 더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래도 제주의 중심은 이창민 선수 아니냐. 이창민이 공수양면에서 중원에서 버티는 몫이 여전히 저는 상당하다는 생각에서 정우재 선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창민 선수를 그냥 꼽았어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이창민은 제주의 에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멤버가 더 좋아지고 이제 이 멤버를 또 남길 감독이 조합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좀 또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창민은 이창민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순위 8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의 킹, 갓기동, 킹기동, 왕짱기동 제외하고 누가 킹입니까? 경기 영향력도 좋았고요. 승점을 벌어다 주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도 있었고 무엇보다 스토리, 이 선수의 스토리가 포항 팬분들에게 감동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광혁 선수입니다. 네. 이광혁 선수가 그 특유의 가마차기 그리고 중요할 때 이 선수가 한 방을 터뜨리는 선수여서 게다가 포항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요. 팬분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선수인데 늘 부상이 발목을 잡았죠. 특히 이번에는 지난 시즌전 훈련 중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해서 아예 지난 시즌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이광혁 선수였고 그 지난 시즌에 포항이 전력 유출도 많았지만 네. 이광혁 선수가 아예 없는 것 자체도 엄청난 유출이었죠, 사실은. 다시 한번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광혁 선수가 있었다면. 제가 그 포항 중계할 때마다 쭉 읊었거든요. 포항이 시즌 전에 누구 나갔고 누구 나갔고 누구 나갔고 시즌 시작되자마자 누가 입대했고 그리고 시즌 또 여름에는 누가 나갔고 지금 누가 부상으로 또 나갔고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꼭 제가 포함시킨 선수가 그런데 이광혁 선수는 또 아예 올 시즌을 날렸고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렸는데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이광혁 선수가 지금 뛰고 있다는 거는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그런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영입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빠른 발을 바탕으로 여전히 측면을 흔드는 플레이 자체가 좀 인상적이고 패스 연계도 아주 좋았던 이광혁 선수입니다. 워낙 기본기가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승점을 벌어다 주는 데 있어서는 제주 유나이티드전에 이제 페널티킥을 획득해서 포항이 분위기를 얻어가는 데 꽤 큰 역할을 했었고요. 김천전에는 골에 근접했는데 첫 번째 슈팅에 골대를 맞췄죠. 근데 이 부분도 포항이 이날 물론 하이라이트에 남은 거 구성일 골키퍼의 선방이겠지만 그래도 이광혁 선수도 김천의 골문을 끝까지 두들긴 유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광혁 선수가 측면을 흔드는 플레이 그리고 압박을 바탕으로 만나렀던 특히 제주와 같이 윙백을 쓰는 팀들에게 센터백 윙백 사이의 길목을 차단하는 수비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뭔가 압박 기준점이 풀렸을 때 바로 내려와서 수비에 복귀하는 속도 역습을 나갈 때도 이광혁 선수를 기점으로 측면을 풀어나가는 팀의 공격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광혁 선수가 부상 복귀인데 부상 여파가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까지 플러스로 해서 킹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광혁 선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네. 또 허용준 선수 생각도 했었어요. 허용준 선수 무조건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죠. 제 생각에 올 시즌 포항의 공격 포인트에 있어서는 허용준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용준 선수도 생각을 했었다가 기성용 이창민과 같은 원리로 그냥 저는 신진호 선수 할래요. 포항의 엔진이죠. 네, 뭐 별로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기성용 선수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진호가 뛸 때 포항, 신진호가 없는 포항은 뭔가 좀 잘 경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중원 조립을 신진호 선수를 거쳐서 할 때가 많죠. 네, 공수 양면에 있어서 정말 신진호 선수가 폭넓은 활약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진호 선수 그냥 저는 할게요. 이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광혁, 네. 신진호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9번째 팀 수원 블루윙스입니다. 네. 네, 수원의 킹은 누구죠? 양영목 골키퍼를 꼽겠습니다. 오늘 저 골키퍼 많이 나오네. 근데 수원에게만큼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원이 쭉 경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박건하 감독의 공격 패턴이 여전히 단조롭다. 그리고 상대 역시 간파를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최근에 밀리고 들어가고 무엇보다 윙백 측면 쪽에서의 영향력이 막히는 경기가 나왔을 때 이걸 풀어나가는 힘을 수원이 올 시즌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원은 공격은 단조롭고 또 하나 수원에게서 약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른 팀들보다 후반전 체력 저하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역시 박건하 감독이 주문하는 압박 전술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이에 따른 부하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나 경기 감각이 100%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시즌 초반 지금 피트니스, 네. 폼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이기재 선수의 코로나 이슈, 네. 뭐 사리치 선수의 인천전 아유, 시작부터 너무 있었던 불운한. 불운한 부상 이런 부분들은 역시 수원의 원동력을 좀 잃게 만든 사고이긴 했었지만 그걸 떠나서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일찍 온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사실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양영목 골키퍼의 활약만 빛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건희 선수의 이른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열세노였던 인천전 추가 시간까지 수원이 0대5로 버틸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은 역시 양영목 골키퍼의 선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무고사에게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장면마저도 양영목 골키퍼의 팔인가 손인가 여기에 닿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수원FC전 그 박주호 선수 패스 받아서 라스가 이제 1대 찬스 맞았을 때 나와서 방어해냈던 선수가 양영목 골키퍼였죠. 자, 니실라 선수의 페널티킥도 막아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수원 더비 승리의 1등 공신은 양영목 골키퍼고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이 경기의 승리가 컸기 때문에 양영목 골키퍼가 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철 의원님하고 오늘 저희가 약간 또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네. 이명철 의원님은 여태까지 치렀던 경기에 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약간 벗어나서 정말 이른 퇴장을 당하고 아. 그 이후에 징계로 계속 못 나오고는 있었지만 저는 김건희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로닝 선수도 물론 움직임이나 이런 찬스 포착 같은 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물론 골을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올 시즌 수원의 전체적인 운명을 두 발에 지니고 있는 선수는 역시 김건희 선수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천재 소리 들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대학교 그 고려대학교 갓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엄청난 천재 공격수 소리를 계속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조금 이제 좀 저조했던 시간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선수가 그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듣던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시즌부터는 확연히 좀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뭐 대표팀도 가서 또 활약을 하고 있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선수의 발끝에 그래도 수원의 운명은 달려 있다. 첫 경기 퇴장 뭐 그 이후에 징계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시즌 전체의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선수를 저는 킹으로 꼽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선수 활약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전역한 오연규 선수도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근데 오연규 선수의 어떤 이 움직임, 그 번뜩임을 잘 활용하려면 굳건히 버텨주고 굳은 일을 해주는 김건희 선수가 파트너일 때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지는 플레이, 뭐 스크린 플레이뿐만 아니라 연계 작업에 또 굉장히 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연계를 너무 하다 보면은 골은 또 언제 들어가서 넣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지만 저는 김건희 선수가 연계를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거는 그 선수의 상당한 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가 중심에 버티고 있어야 뭐 오연규도 살고 그로닝도 살고 네. 결국은 김건희가 중심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건희 선수, 임 의원님은 양영목 골키퍼로 네. 선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위인 순위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이 팀. 네, 대구. 대구죠. 네, 예. 대구의 킹징이야 아닙니까? 킹징이야?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네. 저는 대구는 1라운드 때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승점을 벌어다 주는 데 있어서 역시 두 경기를 다 뛰지 않았던 거. 이 부분은 좀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서울전의 대구는 하프 스페이스, 네. 윙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많이 드러냈어요. 또 안익수 감독의 서울이 중원 수적을 바탕으로 윙포워드들도 안쪽으로 좁히고 오히려 팔로셰비치나 나상호 선수와 같은 윙포워드 2선의 자원들이 쭉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면서 대구의 하프 스페이스 수비 쪽의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경기에서 대구가 중원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이용래, 라마스 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기동력에서 저는 이 조합이 서울전에서는 좀 힘을 쓰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와 중원 싸움을 하려면 킹진영이 필수라는 게 지금 1, 2라운드 결과에서는 드러났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마 감독이 원하는 축구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진용이 있어야 한다. 이진용이 없을 시 중원의 밸런스에 활동량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이진용 선수가 전북전을 보면 쿠니모토나 백승호처럼 전북의 빌드업을 이끌려는 선수를 끊임없이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전북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보시기에도 대구의 수비나 압박을 통한 저항 능력이 서울전과 전북전에 매우 달랐다고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는 역시 이진용 선수가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서 이진용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북 공격이 단조롭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네. 그 단조로움을 강요했던 선수는 역시 킹진영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사실 이게 대구 킹 꼽을 때 양대 후보 중에 하나가 킹진영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세징야로 할래요. 세징야. 왜? 그 세징야 선수 저 동상 세워줘야 된다고 하지 아유,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대구 팬분들이. 그 동상 세울 선수를 벤치로 밀린 것도 아닌데 킹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네. 별로 설명 필요 없이 그래도 아직은 세징야 그아세로 하겠습니다. 그아세. 그리고 저는
고재현 선수도 눈에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네, 예, 진짜 예, 많이 예, 뜨더라고요. 예, 예. 그 전북전에서 이제 이진용 선수랑 같이 전북의 그 왼쪽 김진수 라인, 뭐 이 쿠니모토 라인 이쪽을 많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구의 압박이 그만큼 이진용, 고재현의 바탕으로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선수의 역할이 좀 컸다. 고재현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이나 측면 쪽에서 침투하는 움직임까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존재감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재 11위 네. 무승부를 서울과 일궈냈어요. 몇 시간 전에. 성남 킹은 밀리치입니까? 아니요. 밀리치 선수가 아닙니까? 결국 골을 터뜨리지 못했어요. 저는 골을 터뜨렸다면 오. 밀리치를 꼽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취소된 골을 터뜨린 선수가 있죠. 김민혁 선수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여전히 성남은 전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역습을 역시 무기로 삼는 팀인데 역습에 나가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미드필더를 거쳐서 침투하는 공격진에게 배달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뜻하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김민혁 선수가 매끄럽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남에서 가장 창의적인 테크닉을 지닌 선수 누구냐? 그러면 역시 네. 김민혁 선수죠. 그리고 성남에 와서도 역시 기술적인 면모에서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민혁 선수가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킹에 꼽힐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 의원님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고려를 덜하기 때문에 그냥 밀리치로 하겠습니다. 밀리치 무조건 네. 잘해야죠. 그러니까 네. 밀리치는 성남의 결국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게 다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밀리치 선수가 어려운 상황, 그렇게 원활치 않은 빌드업 상황에서도 결국은 네. 밀리치가 한 건을 해줘야 성남의 올 시즌이 좀 무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밀리치 선수 잘해줘야 되겠죠. 결국 슈팅 때리는 건 밀리치예요. 네. 결국 그 약간 단조로운 빌드업, 풀리지 않는 공격. 근데 결국 성남이 상대 진영 넘어가면 무조건 밀리치한테 볼을 주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밀리치가 어떻게든 슈팅까지는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역시 영향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밀리치, 임 의원님은 김민혁.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팀은 이 팀은 참 여태까지 지금 네. 다 졌어요. 좀 불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수원 FC가 근데 또 초반 대진도 좀 안 좋긴 좋죠. 해요. 네. 대진도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3패를 거둔 수원 FC의 킹은 누굽니까? 저는 미드필더의 박주호 선수를 꼽겠습니다. 박주호 네. 선수의 볼 간수, 탈압박, 그리고 배급 능력. 수원 더비에서 초반에 라스 선수가 양영목 골키퍼에게 막히긴 했지만 침투를 바탕으로 1대1 찬스를 잘 만들었는데 박주호 선수가 그때 패스를 뿌려줬죠. 탈압박, 시야, 배급에 있어서 3선에서 박주호 선수의 볼 배급 영향력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노련함이 좀 빛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재 선수의 빈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던 니실라 선수가 약간 2선 성향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이 3선에서 이영재 선수처럼 박주호 선수 옆에서 볼 배급을 하기보다는 그보다 위쪽에서 조금 활동 반경을 가져간다고 보일 때가 많고 특히 이 김도균 감독이 경기 중에 플랫 형사 사이로 변화를 줬을 때 니실라 선수는 측면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역시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후방에서 볼 배급을 도맡기보다는 측면 쪽에서 뭔가 속도를 내거나 공격 진영의 연결고리 역할 혹은 공격에 가담되는 역할에 집중하는 성향의 선수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수원FC는 이영재 선수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 내용에서는 박주호 선수가 그걸 잘 메꿔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박주호 선수의 연령을 고려할 때 풀 시즌이 과연 안전할 것인지 수원 FC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불안하죠. 3선 자리 보강이 그래서 좀 빨랐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늦게 이제 보강이 됐는데. 오히려 공격 쪽에서는 약간 동선들이 좀 네. 겹치는 영입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당장 이 김현 그리고 이 양동현 여기에 라스 이승우 선수까지 네. 해서 오히려 니실라랑 무릴로를 같이 쓰려면 두 명의 선수들이 좌우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 혹은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침투할 수 있게 미드필더 숫자를 한 3명 정도는 두는 4-3-3 정도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원톱이 돼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전방에 말씀드린 인원이 라스, 양동현, 여기에 김현 선수까지 3명 다 주전급의 선수라 이 3명의 시즌 운영을 생각하면 무조건 투톱을 써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승우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자니 니실라랑 무릴로 여기에 방금 전까지 잘한다 말씀드렸던 박주호 이 선수들의 중원을 뭔가 구성을 하기에는 어떻게 포메이션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재료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잘못하면 박주호 선수가 져야 될 부담이 엄청나게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박주호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잭슨으로 하겠습니다. 잭슨. 네. 제 기준상 저는 잭슨이 만약에 수원 FC에 없다면 그리고 반대로 있다면 네. 이거를 좀 떠올려 봤을 때는 저는 잭슨 선수는 정말
거의 대체 불가 선수 아니냐. 물론 수비수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잭슨 선수가 세트 플레이 같은 장면에서 공격에 가세했을 때는 잭슨이 가장 무서워 보이기도 해요. 높이부터가 일단 좋고요. 예, 예, 예. 이 선수는 세트피스도 좋고 빌드업 때 본인이 직접 볼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좀 약한 공격수보다는 오히려 잭슨 선수가 더 위력이 있지 네.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트 플레이 같은 장면에서도 본인이 뭐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또 동료를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선수는 수비뿐만 아니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박주호 선수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누구를 할까? 저는 라클란 잭슨 선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원님의 수원 FC 킹은 박주호, 저는 잭슨으로 12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다른 시즌 같으면은 지금 뭐 이제 팀 정비하고 이럴 때인데 네. 벌써부터 실전에 들어와가지고 선수들 상당히 힘들 텐데도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외성 있는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K리그 선수들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감독들의 전술도 분명히 뭐 첼지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좀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 시즌 K리그 1에 더더욱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47번째 시간 이명철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